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돌파 시점의 높이, 돌파 시점의 기울기,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영리트레이더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단기 지표 중 최고의 지표라고 불리고 있는 스토캐스틱 지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라는 분이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실 때 이 스토캐스틱을 마법의 지표라고 해서 국내 증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대학 투자 동아리 시절 선배의 권유로 이 지표에 대해 배워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스토캐스틱 지표는 우리처럼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매매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최근 일정 기간의 고가 저가 범위 내에서 현재가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조 지표인데요. 스토캐스틱 지표는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래에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보이실 건데요. 파란색 선은 민감하고 빠른 per K선, 그리고 주황색 선은 둔하고 느린 per D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의 지표의 경우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처럼 캔들 차트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트 하단에 새로운 보조 지표 창이 생기고 말씀드린 K선과 D선이 0과 1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K선은 해당 종목의 종가, 최고가, 최저가 등을 기초 데이터로 하여 설정 기간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현재 가격의 위치를 0에서 100까지 백분율로 나타낸 선이고, D선은 K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선은 가격의 실시간 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D선보다는 민감하고 빠를 수밖에 없고, D선은 K선의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K선보다 둔하고 후행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개념 정리가 되셨으면 바로 실전 활용에 대해 해보셔야겠죠. 0에서 100까지 백분율로 표현되는 스토캐스틱 지표는 보통 20과 80 이상을 과매도, 과매수 구간으로 설정하여 주요 분기점으로 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분들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30에서 70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 그러면 지표가 너무 민감해져서 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뭐냐? 스토캐스틱 지표는 추세를 판가름해보는 모멘텀 지표이고, 차트는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에 모멘텀이 지나치게 과열된다면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추세가 꺾이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지표가 80 이상 구간에 위치했을 경우 상방 모멘텀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상방 구간의 추세가 끝물에 있다는 신호로 인지하시면 되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하의 구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 하방 모멘텀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하방 추세가 끝물에 있는 경우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매도 구간과 가매수 구간에서 실전에서 활용해볼 만한 타점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20선 이하 하단 과매도 구간에서 D선보다 아래에 있던 K선이 D선을 위로 뚫으면서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골든 크로스 타점으로 매수 타점에 적합하며, 80 이상 상단 과매수 구간에서 D선보다 아래에 있던 K선이 D선을 아래로 뚫으면서 하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는 데드크로스 타점으로 매도 타점에 적합합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골든크로스 타점인데요. 보시면은 아래에 있던 파란색 K선이 주황색 선 D선을 한참 아래에 있다가 돌파를 하게 되죠. 이때 캔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결국 하방 모멘텀이 닿으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는 골든크로스 타점이니 이때 매수 진입을 하셨다면 손익비가 괜찮은 좋은 타점이셨겠죠. 반대로 이제 데드크로스 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단 80선 이상 부분에서 봐야겠죠.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보다 아래로 한참 위에 있다가 아래로 하방 돌파를 했죠. 이때 캔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시면 상방의 모멘텀이 닿게 되면서 하방 변곡이 잡혀 마찬가지로 추세가 하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타점의 경우 횡보 구간에서 이전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 지지부진한 차트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돌파 시점의 높이, 돌파 시점의 기울기,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먼저 높이의 경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등 돌파가 발생하는 지점이 100선, 즉 위아래 끝단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돌파가 발생할수록 타점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선 부근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0선 아래, 한참 아래에서 발생되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높겠죠. 기울기의 경우 K선이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돌파하는 것보다는 수직에 가깝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조금 더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의 경우 돌파 시점의 거래량이 이전보다 거래량이 더 높냐에 따라서 당연히 신뢰성과 정확도도 더 높은 타점이 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토캐스틱의 경우 거래량과 추세,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려면 저희가 이전에 기본기로 설명드렸던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의 영상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차트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전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워보시다가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정 댓글에 1:1 링크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실전 노하우가 담겨있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무료로 전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영리트레이더 3기 500% 프로젝트방을 오픈을 했는데요. 500% 프로젝트방 통해서 저희가 교육이면 교육, 실전 매매면 실전 매매 병행해서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실전에서 꾸준한 수익을 유지하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로 링크에 말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